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약세를 시현했습니다. 수급도 점점 악화되면서 상승 동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시장에서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함께 세워보도록 하죠. 위즈인베스트의 김형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외국인인고 기관 동반 매도로 인해서 코스피가 장중에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랠리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방어주 성격인 음식료주들이 강세를 시현했는데 시장의 버팀목이 앞으로도 되어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앞으로 음식료 업종이 추가적으로 좀 강세 움직임들을 보여줄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연초부터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이제 뭐 지속적으로 좀 코멘트를 드렸고 이제는 좀 과실을 따먹을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음식료 업종은 지속적으로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좀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은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내수주에서 수출주로의 변화 모멘텀이 좀 나타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 구조상 1인 가구 증가에 대해서 이제 HMR 그러니까 이제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가정 간편식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이제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그 수급 쏠림 현상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도 이제 뭐 방어주 성격으로 유틸리티랑 그다음에 뭐 전기가스 그리고 이제 뭐 음식료 이런 부분들에서 음식료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 하면서 이제 동서랑 오뚜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뚜기가 일주일 만에 지금 한 40% 넘게 상승을 하면서 뭐 황제주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쏠림 현상을 단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좀 뭐 어렵겠지만 왜냐하면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지난주에 이제 뭐 동서랑 오뚜기 말씀을 드렸는데 오뚜기는 너무 같기 때문에 동서 정도는 추가적으로 중국 쪽 모멘텀을 부각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동서 정도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많이 올라온 만큼 다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 동서를 꼽아주셨습니다. 음식료주들의 선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반등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현재 음식료주의 상승이 너무 좀 과도한 쏠림이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뭐 제약바이오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약바이오 성장하는 거 다 알고 있고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결국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었거든요. 음식료 좋은 거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리온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수출하게 되고 수출의 성공 여부가 확인되게 되면 오리온 같은 음식료주가 뭐 PR 40배를 받을지 과거 한 10년 전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시간을 한 뭐 10년 전 이상으로 되돌려 보게 되면 신세계와 같은 가치주도 비교적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음식료주의 상승은 반가운 일이고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일이지만 이들 종목으로의 과도한 쏠림은 결국은 또 큰 폭의 조정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정받을 때 다시 사는 것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만 급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추격하는 것은 뭐 결국은 뭐 달리는 호랑이 위에 올라타서 언제 떨어질지를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음식료주에 대한 시각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음식료주들 워낙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과도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조정에 대한 불안감도 더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음식료주들 확인을 해봤고요. 유가와 관련된 흐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간밤에 유가가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하락의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50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는데 화학주들은 급락을 했고 항공주들은 동반 상승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네. 어제 이제 뭐 유가가 반등한 이유 중에서 하나도 뭐 역시나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하락을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로카트 총재랑 그다음에 피셔 총재 뭐 양 총재 이제 뭐 발언이 있었는데 피셔 총재 이제 좀 발언의 무게를 실으면서 시장이 금리 인상 시점을 뒤쪽으로 좀 밀면서 달러 인덱스가 낮아졌고 이 반대급부로 뭐 원자재들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가의 향방은 달러의 손에 좀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미뤄진 것이지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뭐 어제 좀 내려왔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방향을 완전히 꺾기에는 쉽지 않다. 그렇게 반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유가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뭐
추가 상승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유가 산업 자체에서 보면은 셰일가스, 그러니까 셰일 오일에 대한 2차 테스트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 셰일가스의 그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가 28불에서 지금 뭐 배럴당 41불이었는데 지금 뭐 최근에 뭐 추가적으로 보고서 나온 걸 보면은 24불에서 41불 정도로 추가적으로 뭐 그 낮아지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까지는 어쨌든 뭐 지속적으로 좀 생산을 한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뭐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종목별에서는 뭐 한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가 하락에서는 저는 뭐 항공주 그 중에서는 이제 뭐 저가항공 AK홀딩스를 탑픽으로 좀 뽑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주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유가가 저점을 깨지 않고 이 앞전에 50불에서 60불 사이에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들이 뭐 낮은 레벨 수준에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뭐 접근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학주에 대해서는 유가 저점을 확인해 보고 가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항공주 안에서는 AK홀딩스를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유가에 대해서 엇갈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저도 두 업종 모두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네. 앞으로 이제 과당 경쟁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과당 경쟁에서 이길 신무기가 과연 한국 기업들에게 있느냐? 저는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경쟁에서 가격 경쟁에서 밀리든 물량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LG화학 정도, 그다음에 뭐 저가항공사 정도가 현재의 트렌드에도 맞고 과거의 어떤 그런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좀 신무기를 그나마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장기적인 관심 정도가 있을 뿐. 나머지 업종 전체에 대해서는 뭐 저는 모두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이고 LG화학이나 그나마 저가항공사가 접근하기에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주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시장 전체적인 전략도 세워봐야겠습니다. 시장에 답이 없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략은 세워봐야겠죠. 네, 일단은 뭐 시장 개별적인 그러니까 뭐 업종이나 전체 지수를 베팅을 하기보다는 종목별로 좀 선별해서 들어가는 작업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새로운 주도주가 뭐 그러니까 주도 업종이 나오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이제 뭐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은 개별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쿠쿠전자를 좀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중국향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에 상당히 꾸준하게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하반기에도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랑 온라인몰로 또 이제 뭐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렌탈 사업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잡히고 최근에 수급도 양호하기 때문에 쿠쿠전자 정도는 좀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체는 부진하더라도 종목별 강세는 이어집니다. 그 안에서 유망주로는 쿠쿠전자를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